10월 29일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자유우파 세력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다름 아닌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혹시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좌파 세력들은 전시작전권 환수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정부는 한미 공조에는 이상이 없고 사안마다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고 표면적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최근 급속도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코스피가 26일 연중 최저점을 다시 갈아치운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면서 해외 자본들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이 벌어지자 자동차 등 주력 업종 실적 부진과 한미 간 금리 역전 심화 등등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동맹 갈등 심화 등이 증시 추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워싱턴은 이러한 분위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최근 한 언론사가 주최한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빅터차 CSIS 석좌 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국내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올 초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던 빅터차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코피 작전을 반대한 것이 문제가 돼 인준 직전에 낙마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빅터차 교수는 조지 부시 대통령 행정부 시절 북핵 협상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빅터차 교수의 인터뷰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최근 한국 정부의 행보를 미국에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워싱턴은 문 대통령이 그렇게 나올 줄 다 예상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다 겪어본 일들이라 흥분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 게다가 유럽 정상들은 북핵의 미국 이상으로 강경합니다. 내가 지난달 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유럽을 찾았는데 그곳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를 절대 풀면 안 된다면서 워싱턴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북핵은 글로벌 이슈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유럽의 반응은 놀랍지 않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뜻을 전한 것이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황이 방북하면 인권 문제가 언급될 것입니다. 교황이 북한 땅에서 그걸 거론 않고 넘어가긴 힘들 겁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에겐 오히려 거칠고 힘든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에 중요한 균열이 있습니다. 남한은 평화협정을 비핵화를 끌어내는 호재로 보지만 미국은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격차가 어떻게 좁혀질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은 남북관계를 푸시는 비핵화를 우선했습니다. 이건 지금과 같습니다. 다른 점은 부시 때는 미국의 권력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두 개의 권력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이 북한의 강경한 관료 집단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과 생각이 전혀 다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권력입니다. 부시 때는 대통령과 관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입니다. 좋은 시그널입니다. 제재만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트럼프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는 김정은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합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서로에 대해선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둘이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다지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트럼프는 실패를 원치 않는 데다 북미 협상에 너무 많은 걸 쏟아부었습니다. 적어도 중간선거 이전에 실패를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례 한미연합훈련이 인 카리졸브 기간이 돌아오는 내년 2월 말까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북핵 말고도 현안이 많습니다. 이란 핵 협상 파기에다
러시아, 중국과는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 네거티브 이슈들입니다. 유일한 포지티브 이슈가 북핵 협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은 북핵에 대해선 현재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에는 좋은 기회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면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징후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실무진 사전 조율도 별로 없이 만났던 6.12 북미 정상회담과는 반대로 북핵 협상이 정상 궤도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지연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성과를 내려면 양측이 미리 실무적 과제들을 완료할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몇 가지 조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는 아니고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북한이 해야 할 비핵화 조치는 따로 있습니다. 포괄적 핵신고와 검증, 시간표 제시의 3단계입니다. 아닙니다. 북한이 일단 3단계 조치를 개시하면 어느 시점에서 제재가 풀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전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은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신고서를 주면 전 세계가 북한의 핵 현황을 알게 되고 당장 그것들을 폐기하라고 요구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또한 10년 전과 똑같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3단계 조치가 시금석입니다. 북한이 이걸 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3번이나 만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나라 정상도 그만큼 김정은을 만나본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판단은 우리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3단계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 사람들은 북한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뒤 국제 원자력기구 요원들이 방북해 신고 프로세스에 시동을 걸 것인지 여부에 답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진지하게 설명한다면 트럼프는 그 말을 정말이라고 믿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합니다. 때문에 워싱턴 관료들은 문 대통령의 회의적일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아닐 것입니다. 둘의 케미는 중요합니다. 하나, 트럼프는 문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에 꽂혀 있고 김정은도 문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에 꽂혀 있습니다. 둘 다 문 대통령은 조력자로만 봅니다. 메인 게임 선수는 결국 트럼프와 김정은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지 못해 제재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핵개발과 인권 탄압 때문에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선 한국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요즘 평화협정과 제재 해제를 동일시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재 해제는 평화협정과 무관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으면 제재가 해제되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협상 단계로만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남북 협상 내용을 미국에 70만 전해준 다음 북한과 최종 협상에서 100을 합의한 뒤 미국에다 이미 다 얘기해주지 않았느냐고 해선 안 됩니다. 이건 좋은 동맹 모델이 아닙니다. 미국 관료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다르지 않습니다. 폼페이오는 비둘기파가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걸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절충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 그는 북한의 환상도 낙관주의도 없습니다. 전직 중앙정보국의 수장 아닙니까? 또 볼턴은 이란과 러시아에 더 집중하고 폼페이오는 북한에 집중하고 있어 갈등을 빚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에서 북한 이슈는 그 자체로만 다뤄지지 않는 상대적 문제입니다. 요즘 워싱턴의 우선순위는 이란 핵, 러시아와의 갈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살해 스캔들이고 북핵은 그 다음입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제기하거나 비밀리에 핵실험장을 만든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설까지 돈 지난해 같은 위기는 재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그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트럼프는 그걸 승리로 여깁니다. 이 점도 강경 노선 회귀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자신이 엄청난 이목이 쏠릴 것을 기대해 평양에 언젠가는 꼭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그러긴 어려울 것이고 싱가포르처럼 제3국이 후보가 될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당시 국무장관이 내게 대사직을 맡아달라고 처음 연락했고 이후 인사 프로세스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데 한국 정부가 내게 아그레망까지 준 시점에서 돌연 지명이 철회됐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코피 작전 외 무역 등 다른 이슈에서도 트럼프와 반대 입장을 취한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코피 작전에 반대한 사람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 코피 작전 같은 험한 말이 나돈 것 아니겠습니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현과 부시도 북한을 놓고선 갈등했지만 이라크 파병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다른 영역에선 한미관계를 증진하는 성과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 위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트럼프는 북한 이슈 빼면 같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전무합니다. 그런 점에서 걱정이 큽니다.